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36일차고요. 오늘은 퓨처 셀프 80페이지예요. 80. 새 책은 80이고요. 개정판은. 본판 원래 있었던 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네, 볼게요. 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낙관주의보다도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거. 그죠? 미래가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희망이래요. 한 줄기 희망이라도 희망을 지니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미래의 목적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희망을 지니는 것은 그냥 뭐 막연한 약간 잘 되겠지 하는 것보다 희망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이자 받는 거나 똑같다. 예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맨날 말씀하시는 선생님 말씀이. 나 부자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냥 뭐,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랑,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네, 그런 맥락이랑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 희망도 있다. 그죠? 희망이 넘어야 할 산이 있는 희망도 있다. 그런 원대한 희망을 이루려면 어떻게요? 집중, 믿음,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어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집중력도 생기고 행동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어야 어디다 집중할 때가 생기는 거고, 믿어야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내 근원적인 신념을 아주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럼 신념대로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그냥 인생인 거죠. 내 믿고 있는 신념을 신념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인 거예요. 어릴 때 트라우마로 생긴 믿음. 그게 아주 굳건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믿으면 난 그럼 잘 되는 거를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보다는 정확한 믿음이 있을 때 집중도 되고 행동이 된다. 이때 희망은 의지이자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작은 희망과 큰 희망, 그죠? 희망을 지닌 사람, 원대한 희망과 작은 희망, 그죠? 차이를 발견했다. 그 차이는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사 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의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낙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다는 거죠.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른 길을, 목적지는 그냥 목표가 있는 거예요. 원대한 희망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거기를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면서라도 그 목적지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기꺼이 어떻게 해요? 시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한다. 시도하고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반복만 고집하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또 뭐요?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것만 고집을 한다. 유연성이 있어야 돼. 예전에 어제 이제 회사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인사를 했더니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차 한잔하러 가자. 마시- 항상 전화 오셔가지고도 차 한잔하자, 차 한잔하자 맨날 그러시거든요. 근데 자주 전화 오시죠. 그래도 막 그런데 음, 근데 이제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 뭐 애기 놓고 서울에 가 있고 뭐 막 이제 그 딸 이제 서울 가 있고 그럴 때 전화 오시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봤는데 진짜 이제 정말 여기저기 다 쏟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요. 진짜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참 어제도 이래 보면서 의식 공부는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와, 타고난 의식은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한다. 진짜 이미 성공하고 막 또 그러신 분들도 어떻게 해서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끝까지 그쪽으로 딱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것도 하자. 또 저것도 하자. 이랬다 저랬다. 그때는 못 모르고 따라다닐 때가 있었고요. 이거 하자면 이거 했다. 저거 하자면 저거 했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에 대한 목표를 놓고 다른 목표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을 때 굉장히 긍정적일 때는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될 때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방법을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 그러는 거야? 라는 비난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비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만 있고 비난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창조적인, 그런 창조적인 방법.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 어느 정도 좀 높으면 그러니까 하나 방법, 목적지는 하나로 가고 있는 거죠. 목적지를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목적지를 바꾸는 거라, 목적지는 이때 방법을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을 하다가 오프라인을 하다가 온라인을 시도하면서 온라인도 잘 되고 오프라인하고도 이래저래 끝까지 하면은 오프라인도 잘 되고 온라인도 잘 되고. 근데 끝까지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방법 자체를, 목적지 자체를 완전히 도구를 바꿔버리는 경향이 또 좀 있죠. 근데 끝까지 난관에 봉착해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분을 보면서, 진짜 창의적인, 뭔가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더라라는 거죠.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방법만 바꿨을 뿐이지 목적지는 똑같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문제에다가 집중을 하지를 않고 회피하거나 물러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 문제에다 집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가 아니라 회피하거나 물러서려고 하는 경향이다. 어제 그저께 이제 미팅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항상 175까지만 적어놓고 이분한테는 200까지 적었구나. 200까지 적어놓고 어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보시더니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뭐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하겠지 하고 놓아버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옆에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 아이 그 회피라고, 제가 감정에 대해서 제가 저 회피지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피를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회피를. 근데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공부하면서도 회피하는 경향이 막 있잖아요. 근데 회피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런 건지를 직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을 때 내가 의식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의식 상승하려고 태어난 거지. 내가 그냥 회피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있는 상태에서 회피하면서 살면 그 문제는 반드시 요번 생 아니라도 다음 생이라도 꼭 해결을 하러 또 나온다는 거. 또 나온다. 또 나온다는 거. 그래서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무슨 경험을 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싫은 거예요. 일단은 해결하고 가자. 근데 뭐 일단은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의식 수업을 하다 보면 저절로 뭐가 이렇게 보는 시점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물러서려고 하는 경향이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야. 회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것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의식 수업을 끝까지 계속 또 있잖아요. 뭐 잠시 안 들었어. 또 듣는 거죠, 뭐 그냥. 또 듣는 거야. 들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회피하지. 나는 원대한 희망이 아니라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네? 그리고 회피하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작은 희망을 가졌을까? 그럼 또 조금 더 큰 희망, 조금 더 단계별로 해서 희망을 이렇게 한번 넓혀가는 거는 어떨까? 왜 이렇게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희망은 회피하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거기서 경험하는 것도 작은 거예요. 회피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회피가 되면 숙제를 안 했어. 또 숙제를 하고 또 숙제를 하고 계속 숙제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숙제가 너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숙제가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요번에 왔을 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100% 전념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유연성 있게 한다 이거죠. 엔젤라 더크워스는 인간의 성숙에 대해 핵심을 잘 설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지가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투지가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다.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투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랜 시간 실패와 난관을 극복한다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경험도 하지만 안 되는 경험도 해요. 어떻게 첫 번부터 운동선수들도 홈런을 치고 골이 슝슝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잡는 거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을 잡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하다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고서 왜 나는 온라인에서 이게 안 되지? 그럼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아기 엄마 있잖아요. 민지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막 스레드에서도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엄청 계속 찾아봐요. 찾으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아보더라고요. 방법을 계속 찾아. 그러면서 이제 내 거화가 되고 막 하는 건데 계속 찾느냐는 거죠. 한 번 해서 그것만 고수해요. 그것만.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지? 목적지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뭘까? 목표가 뭐지? 그냥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표가 되지만 이제는 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사업자를 찾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그쵸? 사업자를 찾아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지가 있고 근데 또 지금은 뭐예요? 홋카이도를 가야 돼. 뉴플레이를 가야 돼. 뉴플레이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부산에서 하는데. 근데 가야 돼. 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가기 위해서 매출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해서 사업자를 만드는데 또 온라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매출을 띄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매출을 직접 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더라고요.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해내려고. 어쨌든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직급과 그게 있죠. 근데 그거를 해놓고 시크릿 해놓고 놓아버리고 그냥 방법은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난관도 극복하고 목표를 그냥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목적지는. 근데 요번에 회사에서도 바꿨잖아요. 대리점 3개 이상이 아니라 그냥 부업자 3명이라도 갈 수 있는 거야. 매출은 똑같고. 그렇게 이제 이 방법을 조금 회사에서도 유연성 있게 이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고수한다. 목표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꼭 필요한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이 스포츠에서 저 스포츠를 분야를 바꾸는 운동선수는 투지가 없다. 번트 하다가 축구 하다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투지는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투지가.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투지를 잘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장기 목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 또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 기존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표에 전념하는데 원대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어쨌든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홋카이도는 가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를 찾아서 하려고 하다가 회사에서도 방법을 바꾼 거예요. 뭐 사업자를 찾아서 제품을 쓰게 해도 되고 제품의 매니아가 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되고 저는 제품의 매니아하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오, 이 정도 제품은 1억도 벌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요새는 뭐 베라 플랫폼 때문에 온라인 사업 플랫폼이잖아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대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이 안 되죠. 개인이 한 거는. 그래서 이런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전을 보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또 쓰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매출로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도 좀 막 이렇게 방법을 좀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플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플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완전히 전념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유연하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 뇌는 뭐야? 핑계를 찾는 데 집중을 한다. 와, 집중을 목표에 두느냐, 핑계를 두는 데 둘 것이냐.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 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과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있다.
내가 어떤 원대한 희망,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 어떤 목적지에 어떻게 다다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being,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쵸? doing, 그쵸? having.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갖게 되는 것이 나중이다. 근데 우리는 갖고 싶은 것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적지가 갖고 싶은 것부터 해도 괜찮아요. 저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뭐지?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안 서더라고요. 안 서는 거예요. 그래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감정의 변화, 보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선생님, 통화하고, 뭔가 선생님하고 미팅을 하고 뭐 이러면 사람 달라지고 이런 거 모르세요?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빠가 이제 수요일 날 수술하거든요. 대수술을 하거든요. 이 가슴을 절제를 해가지고 가슴뼈를 절제를 해서 심장을 드러내서 문제가 있는 심장을 건강한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을 가져와서 짜갈라서 조립을 다시 해야 돼요. 다 청소해야 돼요. 조립을 다시 하는 완전 심장을 드러내서 해야 되는 그런 걸 하는데 불안해 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전날 통화를 시켜줘야 돼요. 선생님하고 목소리라도 좀 듣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완전 뭔가 보면 행복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같이 되고 싶다. 선생님 정말 많은, 췌장암도 나왔잖아요. 췌장암도 났고. 이렇게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나. 또 보면, 뭔가 달라져 있고. 달라져 있잖아요.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뭐 여기 우리 며느리도 들어와 있지만, 며느리도 질문하더니 막 SNS 올렸더니 그런 영향이 받아서 했는지 그렇게 됐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글을 올렸는데 막 터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번에 뭐 우리 복님은 안 들어오셨네. 복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찾고 나서 놓아버리고 또 뭔가를 막 했더니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또 의식 공부에 안내하고, 그렇잖아요.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끊임없이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그냥 그냥 태어나서 그냥 학교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갖고 싶은 것도 좀 더 단계 좀 늘려가 보시고, 버킷리스트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도구도, 내가 이게 한계가 있나?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많이 두 배로 일한다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 한계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도구를 또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투잡으로 하다가 나중엔 잘 되면 또 원잡으로 되겠죠. 여러 가지로 한번 보시면서, 어쨌든 우리는 희망을 좀 원대하게 가질 필요가 엄청 많이 있어요. 원대하게 가질 때마다 의식 성장은 있어요.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해야 되는 의식 성장이 있고, 자존심이 175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야지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룹이.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음, 오빠가 참 싫었어요.
어떨 땐 창피했어요. 같이 있는 거죠. 오빠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오빠를 바라보고 말하기 싫어하는 수치심을 느끼는 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앞전에 한번 시크릿을 오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되게 많이 편안해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야, 오빠 참 안 됐구나. 야, 지금이라도 의식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게 참 다행이다. 언제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20년을 볼지 30년을 볼지 뭐 1년을 볼지 모르는 거예요. 코앞에 모르지만 야 지금부터라도 따뜻하게 잘해줘야지 하는 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부하의식을 통해서. 그죠?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날 서울에서 의식 수업이 있거든요. 토요일날 화요일날 같이 연달아 들으니까 너무 좋았을 거예요. 듣던 분들은. 그래서 두 번씩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그래야 두 번씩 듣다 보면 점점 행복한 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일도 더 잘 되고 그죠? 돈이 있어야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들으면 돈도 생기고 사업이 확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토요일 날 서울 수업 내일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 수업 있고요. 5월 31일, 6월 1일은 문경에 시크릿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많이 초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